F-16 우리나라에서 F-18 전투기를 3년 동안 했는데 그때 실제 이제 저희가 국방부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에 전문 용어도 써야 되고 뭐 저기 돌아올 때 항공기가 돌아서 가지고 유체 압력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국방부 기자들도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쉽게 그 국방부 기자 군사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쓰는 기자들까지도 그걸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F-16 전투기를 국방부 기자들한테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고민을 쭉 하다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차종이 소나타하고 그랜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F-16은 소나타라 그래요. F-18을 그랜저라고 했는데 우리는 F-16을 했고 F-18은 여러분들 혹시 아나요? 조한 리라고 하는 분, 서강대학 저도 서강대학 영문과를 나오고 조한 리도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분은 신부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많이 사회적으로 막 그런 화두도 되고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그때 저희는 F-16을 하는데 F-16은 엔진이 하나고 F-18은 엔진이 두 개입니다. 두 개니까 우선 공군이 이거는 엔진 두 개가 훨씬 좋으니까 공군이 F-18을 선호한다 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F-18로 완전히 돌아가 있었는 걸 F-16의 제너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와가지고 김 사장 우리가 실제 더 좋은데 한국에서는 F-18이 엔진 두 개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눌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3년 동안에 전쟁을 해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F-16이 선정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뭐를 전략을 했느냐면 F-16은 소나타, F-18은 그랜저 하니까 그 국방부 출입 기자 김 사장, 지금 그 F-18은 소나타인데 왜 그랜저가 그랜저인데 소나타가 당신들은 이걸 좋다고 하는 겁니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 가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F-18은 80대밖에 못 사는데 우리가 정부 예산 가지고 그랜저는 소나타는 120대를 살 수 있다. 120대 80.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말했던 논리는 전 세계 공군에서 주력기로 사용하고 있는 게 85%가 F-16. 한 싱글 디지트라고 해서 한 자리 숫자 9%가 실제 그 그랜저 F-18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18은 항공모함에서 떴다 내렸다 하지 오산 비행장에서는 떴다 내렸다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단점이 요 세 가지만 쉽게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기사가 잘 나와가지고 F-16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부에 들어가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게 전투기 같은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라도 우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려면 이거를 고유명사 안 쓰고 쉽게 이렇게 소나타 그랜저로 접근하니까 나중에 소나타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냐 일상 용어냐 이거로 자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곤이냐 일상 용어에서 LAY, 레이라고 합니다. LAY, 레이 랭귀지라고 하는데 LAY, 레이 랭귀지를 쓰느냐 자곤 전문 용어를 쓰느냐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앞으로 어떤 거 반해서 더 앞으로 10년, 20년 있다가 장관이 되든 무슨 큰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이거 고유명사를 많이 안 쓰고 일반화해가지고 쉽게 그 언론에서 신문에서 우리 기자들 만나면 항상 위에 자기 정치부장, 사회부장이 야, 이 친구야, 우리 독자는 평균 독자는 중학교 2학년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거 써서 하고 다시 써.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문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평균 독자라고 생각하고 쓰는 게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도 중학교 2학년 이게 독자들 수준이다 생각하고 쉽게 설명하고 쉽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그게 먹혀 들어가지. 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런 면에서 메시지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문 용어 쓰지 말고 일상 용어 써라. 고유명사 나오거든 한 번 더 풀어가지고 설명 딱 좀 해주라. 고유명사. 아까 막사이사 하지만 이게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한번 딱 붙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막사이사 잘 몰라. 무슨 상이야 하다가 그게 아시아의 노벨상이야. 야 대단한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작은 거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이 되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한다면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고 앞으로
정치 분야 들어가가지고도 큰 장관이라든지 더 크게 역할을 하더라도 항상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장관이냐, 그런 개념을 모르고 있는 장관이냐. 그래서 업적이 나중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전 이런 큰 일을 할수록 정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분야 경제 했다면 경제 분야 이것만 알면 되지 내가 저런 커뮤니케이션 저런 기법까지 왜 알게 되느냐 그런 생각은 요사이는 그래도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 이게 모든 면에서 아까 명성 관리에 있어서 어떤 그런 성취도라든지 그런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게 쉽게 진단도 하면서 쉬운 말로서 좀 설명을 해나가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이미지와 아이덴티티 갭은 뭐 상당히 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미국 PR에 마참 선구자다, 아이디어 아버지다 하면서 아이비 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비 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양반은 거기 이제 우리 뭡니까 록펠러를 그 록펠러가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 그때 밀란도 일어나고 그럴 때 철강 회사 나왔을 때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죽이고 학살했다. 그 대학살이라고 매서커라고 영어에도 나오는데 실제 노동자들을 대학살한 그런 사건들도 발생했는데 그 뒤에는 바로 록펠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학살자, 살인마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던 걸 아이비 리라는 미국 최고의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참 불쌍한 사람들한테 동전도 주고 그런 어떤 거 하면서 아주 자선하는 그 할아버지, 자선하는 친근 할아버지 그런 이미지를 바꿔버렸습니다. 저기는 아직도 저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저거는 왜 대학살자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만들어버렸냐 해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걸 이미지는 관리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항을 배우면서 내 이미지를 지금 현재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다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한번 교정을 해보고 관리해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그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미지 관리, 아이빌리라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미지하고 아이덴티티에 갭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탓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참 언론 탓하지 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엑스파트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엑스파트라는 말은 아시죠? 전문가. 그 앞에 난을 붙이면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인데 저게 요사이는 또 무슨 말이 생긴다면 엑스파트라는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비전문가이면서 전문가인 체 하는 사람. 비전문가이면서 전문가인 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TV에서 NGO 단체들, 환경단체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환경단체 보면, 야, 그 몇 가지만 알고서 있는데 말은 또 그럴듯하게 하니까 완전히 시청자들 확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엑스파트. 저게 비전문가이면서 전문가인 체한 사람을 관리하라. 저거 관리 못하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는 말에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엑스파트. 저거는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좋습니다. 비전문가인데 전문가인 채 해가지고 실제 시청자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진짜 전문가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기 미국의 모토로라라는 회사에서 아주 큰 일이 하나 벌였습니다. 뭐냐면 어떤 그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CNN의 레리킹 쇼에서 나와가지고 야 우리 집사람이 휴대폰 모토로라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뇌에 종양이 생겨서 와이프가 죽었다고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니까 모토로라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최고의 위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모토로라에서는. 그래서 모토로라에서는 최고 학자가 미국에서 최고 이 전자파 전문 학자를 내세워 가지고 절대 그거는 뇌파가 조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전연체로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도 이 양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 쭉 했더니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토로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참 그 위기 관리에서 가장 실패한 사례가 나오는 게 모토로라의 휴대폰 전자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A라는 남성이 우리 집 사람이
그 전자파에 해가지고 전자 피해를 봐가지고 결국 암이 돼가지고 돌아갔다 죽었다 소송을 걸고 뭐 쭉 했는데 이게 보니까 CNN의 레리 킹이라는 이 최고의 앵커는 야 이게 좋은 토픽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 톡쇼에 한번 올리겠다 해서 60 레리 킹의 60 60분 동안 세계의 뭐 최고의 사우디 왕도 나오고 어떨 때는 정말 대단합니다. 레리 킹 거기 라이브에서는 거기 나오는데 거기 이 남편을 출연시킬 때니까 모토로라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제일 잘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내세워 봐라 했더니 그 미국 최고의 의사고 그 20년 30년을 전자파하고 암하고 관계를 연구한 사람이 나와가 두 사람이 붙었으니까 모토로라에서는 뭐 한 10분만 얘기하면 저 남자 하나 KO 시킬 거다고 다 완전히 믿은 거죠. 믿었는데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내가 우리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감성적으로 얘기하고 쭉 이래가 했더니 야 정말 톡쇼가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는 조사가 빠르게 나옵니다. 빠르게 한두 시간 만에도 조사 나오고 했더니 한 95%가 저 남자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 5%가 그 미국 박사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 95대 5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30년 동안 전자파를 연구한 엑스퍼트 전문가죠. 그 양반 전문가인데 이거 그 남편 아무것도 모릅니다. 몇 가지 주워들은 지식 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대니까 그게 난 엑스퍼트죠.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정말 이 관리 하나 잘 못하면 완전히 쫄딱 망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건데 이거는 언제든지 TV 토론에 하는 그러니 저 양반도 눈물을 흘리면서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쪽도 완전히 전략을 바꿔야 되면 진짜 쉽게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알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할 때 일반 시청자들이 볼 때 이 양반 말도 맞구나 하는데 이 양반이 과학적인 데이터 몇 년에 보니까 어떤 뭐 잡지에 나온 과학 데이터는 이건데 어떻다 하니까 고유명사도 쓰고 뭐 하고 하니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선 고유명사 안 쓰고 진짜 중학교 2학년 알듯이 이 양반 자기 와이프 사랑하면서 눈물 흘리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양반도 그런 정도로 내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틀림없이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나는 어떻게 쉽게 논리를 개발하고 이는 진짜 고심도 하고 전문가하고 상의도 좀 해야지 대강 내가 하는 거는 이거는 정설이고 정통이고 다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자만하다가는 막 판판이 당하는데 바로 저런 사람이 95% 모토로라에서는 이기더라. 그러면 내가 저걸 깨부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어떤 얘기를 풀어나간다든지 그 상당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정말 노력 안 하고서는 판판이 당하기 때문에 저거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실제 그 분위기에 당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야 저런 논리를 내가 깨부수기 위해서는 나는 뭐라고 논리를 전개해야 되겠는가. 그게 절대 아카데믹하게 학자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쉽게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진짜 고심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우리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제가 보면 몇 분들은 이렇게 쉽게 잘 또 설명해 나가는 분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저기에 대해서는 훈련들이 굉장히 덜 돼 있는데 저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려면 저 분야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 연구 과제로서 계속해서 좀 고민도 해 보면서 또 그 책도 읽어가면서 그런 얘기도 한번 쭉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런 기법은 나옵니다. 면역요법이다 해서 inoculation 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사전에 미리미리 백신을 놓는 거예요. 백신을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A 사건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이렇다, 뭐 어떻다, 우리는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뭐라든지 그런 걸 자꾸 몇 번이라 얘기하면 그 일이 딱 터졌을 때는 언제 얼마 전에 그 의원이 그 사람이 이런 거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데 그 사람은 준비는 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 막 별일이 없을 거다 하는 거 미리미리 백신을 놓아가지고 그 피해를 줄이는 요법이 이제 이노큘레이션 요법이다. 이노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요법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걸 이제 사회적으로는 우리 정부로서 할 일은 어떤 앞으로 큰 뭐 문제가 될 게 있다면 미리미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미리미리 큰 게 일어나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정부에서는 벌써 한 2달, 3달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하면서 이런 준비도 하고 있다더라 하니까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도 요번에 잘 대처하겠지. 이게 이제 이노큘레이션 요법이다. 면역 요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만은 개인한테도 그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진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타픽이고 아주 정말 지금도 어디에 뭐 특별하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얘기하면 아마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이게 난 엑스퍼트, 엑스퍼트 관리한다. 예. 새겨뒀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때 내가 인터뷰를 할 때 인용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보통은 이제 이게 신문에 기사 쓰는데 내가 미리 보자 하면 이건 신뢰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인용 문제는 내가 보자고 해도 충분히 내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돼버렸고 그래서 인용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라. 이게 이제 거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을 마케팅한 키워드 아까 뭐 그런 얘기 몇 가지 했었죠. 몇 가지 했는데 키워드 만드는 거 우리 임덕규 씨도 같은 사람이 참 나는 그 노인을 공경하는 논산의 아들이다. 딱 그렇게 키워드만 하나 나와버리니까 상대방 경쟁자가 도저히 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 하나 딱 집어넣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답트라고 ADOPT라는 게 영어로 채택하다는 그런 어답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입양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답트, 입양하는 거. 미국에 제일 좋은 마텔이라고 인형 회사에서 이게 좋은 인형을 개발했는데 뭐가 좀 나오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뭐 쭉 그랬는데 인형을 개발했는 회사에서 그랬는데 이게 안 팔리고 막 완전히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개발한 게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내가 좀 휴머니테리안한 좋은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10월달, 11월달 가도 별로 좋은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내가 연초에 좋은 일을 하나 하겠다고 한 게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영재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걸 마케팅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이 가련한 인형 하나를 어답트, 입양해서 즐거운 연말을 보내십시오. 어답트라는 말이 하나 딱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연초에 좋은 일 하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0월달, 11월달까지 약속 못 지키니까 참 양심에 꺼리끼는 게 생기고 이런 죄송한 마음이 생겼는데 딱 입양이라는 말은 굉장히 인도적인 거 아닙니까?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이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인도적인 활동을 하나 하는 거구나. 내가 연초에 이 인도적인 일을 하나 하겠다고 결심했던 걸 지키는 꼴이 되는구나 하니까 그때부터 이 인형이 막 불티나게 팔립니다. 어답트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니까 이게 정말 떼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이 단어 하나가 살리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외무장관 김용식 씨를 여러분들 외무장관 했던 분인데 제가 한국 PRF 회장할 때 모셔가지고 외교와 위기관리에 대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한일 문화재 반환 협정을 맺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래서 일본들이 우리 문화재 많은 걸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국보급이 아닌 거는 넘겨주기로 일단 양국 정부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외교 문서에다가 어떻게 녹일까 하는 걸 고민을 쭉 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기증하겠다. 우리 거니까 기증하겠다. 프리젠트라고 PRESEN 프리젠트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희 놈들 우리 거 가져갔으니까 반환해라. 리턴이라고 영어로 리턴하고 프리젠트하고 3일 동안 서로
뭐 시비를 붙다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점심 먹으면서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안 되면 끝이다 하고서 돼 있는데 그때 일본의 그 사법고시에 외무고시에 된 그 외교관 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영어로 핸드오버 건네주다 하는 거. 그 외교 문서에서는 건네주다라고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뭐냐면 일본이 기증했다고 해석해버리고 핸드오버 건네주다 하는 걸 기증했다고. 우리 한국 외무관들은 한국 외무성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반원했다. 리턴이라고 해석해버리니까 윈윈이 됐다는 거. 그 핸드오버라는 단어 하나가 나오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정치의 NPR 기업법은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직접 이거 좀 써주십시오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기자들이 쓰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기자들이 관심 갖는 그런 걸 하나 넣어둬라. 아까 마이클 조단을 빌려오너라. 그래서 그 관심 차용 기법이라고 관심 차용, 바로 인터레스트라고 관심 차용 기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단이 하나 딱 나오면 기자가 안 쓸 수 없는 거예요. 쓰다 보면 그 사람 언급을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바로 항상 요 관심 차용 기법을 사용하면 기자들이 쉽게 이 기사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정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지층이 있으면 지지층 중에서도 대학생 측에서는 어떤 메시지 전하고 노인들 쪽에서는 이게 다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 소위 계층 분류를 해가지고 계층별로 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지 한 메시지만 하고 물론 한 메시지 하더라도 그 밑에 하는 서브 메시지라고 그런 서브 밑에 분류로 나오는 거 해서 좀 계층별로 딱딱 메시지를 전달하면 더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그런 거를 지지층에 따라서 핵심 메시지를 개발하라. 예, 그 다음에 우리 사운드 바이트라는 게 저건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TV가 나와가지고 카메라 갖다 대니까 30분 정도, 20분 정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올 거라고 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실제 텔레비 딱 나오는 거 보니까 30초, 25초 나오죠. 그럴 때 너무나 실망합니다. 너무나 실망하는데 왜 실망하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 이런 걸 얘기 쭉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얘기 딱 이 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그런 걸 사운드 바이트라 그럽니다. 30분 얘기했는데도 30초 딱 그거만 나오는 거 사운드 바이트라 그러는데 저거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KBS가 나한테 인터뷰와 그러면 내가 오늘 사운드 바이트 내가 미리 만들어가지고 난 딴 얘기 안 하고 저것만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게 왜? 어차피 30초밖에 안 나올 거니까 30초 1분밖에 안 나올 거니까 딴 얘기 서론 본론 결론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가 자기가 오늘은 나는 내 사운드 바이트는 이거다 하고 정해가지고 계속 그걸 두세 번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얘기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운드 바이트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 할 때는. 그러니까 기자가 딴 얘기로서 엉뚱한 얘기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저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TV 토론 때 저는 정주영 회장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질문 나오면 단호하게 그건 아닙니다. 딱 나오면 이 시청자들을 보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웃어가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또 어떻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저도 언론계 생활을 코리아 헤럴드 하고 있을 때 그때 보면 정 회장이 청운동에 집에 가서 기자들하고 물으면 기자들이 그 정 회장하고 얘기하면서 가십 하나 얻으려고 정 회장한테 도전을 좀 합니다. 정 회장님, 정 회장님은 그렇게 검소하고 아주 훌륭하신데, 아드님들은 세계 최고의 차를 타고 사치하고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그걸 이제 가십을 좀 끌어내려고 정정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딱 하면 정정 회장이, 그거 틀려서 아닙니다. 얘기 안 하고, 그래요. 기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고, 그러지만 저놈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나를 모시고 있으니까 좀 사치하면 어때? 한마디 하니까 기자들이 그냥 말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 있죠.
그게 참 대단한 위기 관리라고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정 회장이. 그 절대 딱 벌어지게 그거 아닙니다, 틀립니다 안 하면서 자기 목적을 다 달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순진하게 그거 틀렸습니다. 막 시청자들 보는 데서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나 그 미숙하다는 거죠. 여유 있게 하면서도 이게 정말 정정 회장처럼 정말 더 이상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막아버리는 게 참 그 양반의 그 위기 관리 능력인데 그런 것을 얘기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때 그 와이프 그러면 이혼하라 말입니까? 자기 장인어른 좌파 그런 얘기 했을 때 그 이혼하라 말입니까? 한마디 해가지고 넘어갔던 어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완화하라는 작업 저것도 이제 영어로 미티게이션이라고 합니다만은 저게 이제 우리가 미티게이션이라는 원래 의미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미리 저층 건물을 지어라. 홍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미리 댐을 만들어라. 그러면 위기를 뭐 합니까? 완화하는 거죠. 줄이는 거 아닙니까? 위기를 줄이는 겁니다. 미리 줄이는 작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게 지금 위기 요인이니까 미리 그걸 이런 걸 하나 활동을 한다든지 얘기도 하고 담론으로 제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위기를 줄여나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완화 작업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완화. 적어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그 저층 건물을 지으면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 사람이 평소에 저런 노력을 해가지고 지진이 줄었구나. 그 다음에 또, 그 홍수가 많이 일어난 지역에 댐을 만들면 저렇게 댐을 미리미리 만들어가지고 저게 홍수를 줄였구나. 이런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완화 작업을 해두면 평소에 좋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